봅시다. 먼저 수책에 대해서 먼저 잠깐 정리해 볼 건데, 먼저 물건의 개수나 또는 우리가 수협 생활을 할 때 잡은 물고기의 개수를 세려면 숫자들이 이런 숫자들이 필요했겠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왜 다들 대답을 안 하시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러해서 필요로 생긴 숫자들 우리 뭐라 불러? 자연수. 자연수. 다시 시작하시죠. 그런데 컷.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아팠어. 그래서 물고기를 못 잡았어. 아빠, 오늘 물고기 몇 마리 잡았어? 그럼 뭐가 필요해? 자연수만으로는 부족하겠지. 뭐가 필요해? 0이 필요했을 거야. 그치? 그리고 다음날도 아파서 물고기를 못 잡으러 갔네. 근데 아들이 배고프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옆집에서 빌려오겠지. 그렇다면 내가 어제 잡아온 물고기 한 마리랑 오늘 옆집에서 빌려온 물고기 한 마리랑 같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똑같은 1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치? 그래서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1이라든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숫자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 불러? 음의 정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에 바탕을 두고서 우리 얘네들을 양의 정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정수라고 부르는 거죠. 맞니? 이렇게 딱 나눠 떨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코끼리 한 마리를 잡아. 그렇다면 오늘 아빠 코끼리 몇 마리 잡았어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고기를 가져왔어가 그런 질문을 바뀌겠지? 그렇게 된다면 정수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해? 분수 형태가 필요해질 거라고. 그렇다면 이 정수가 아닌 숫자들, 오늘 코끼리의 절반을 갖고 왔어, 오늘 코끼리의 10분의 3을 가져왔어, 이런 숫자들이 필요하겠지? 이런 것들 우리는 정수가 아닌 수인 거고, 이런 애들을 모두 합쳐서 얘네들은 모두 다 실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 유리수. 우리가 실제 크기를 헤아릴 수 있는 숫자라고 부르는 거죠. 우린 얘네들 유리수. 따라서 우린 이 숫자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지금 초점을 두려고 하는 부분이 여기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 왜냐하면 양의 정수나 0이나 음의 정수는 이미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부분들이고, 이제 2학년 1학기 부분에서는 여기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초점을 맞출 거야.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수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없는 숫자. 그러니까 유리수 자체가 원래는 이런 거죠.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단 분모만 0이 아니면 돼.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1분의 1, 2도 1분의 2, 3은 뭐 2분의 6 뭐 이런 식으로 분수를 다 표시할 수 있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 얘도 1분의 0, 2분의 0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던 것들처럼. 그래서 유리수 자체가 다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분수로밖에는 표현될 수 없는 숫자들. 지금 이런 분수들은 이런 정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지. 그런데 분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숫자들, 우린 요 숫자에 초점을 맞출 거야. 알겠죠? 그렇다면 이런 애들을 실제로 우리는 나눗셈을 하겠죠. 만약에 10분의 3이라면 3을 이렇게 10으로 나눌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0 붙을 거고 몇 번 들어가? 3번 들어가. 그래서 30에서 나눠 떨어지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0.3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2분의 1도 마찬가지겠지? 2분의 1도 표시해보자. 1을 2로 나눠주시면 0. 도와줄 거고 5, 10, 0이 될 테니까 얘는 0.5. 그런데 얘네들은 또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이런 숫자들 말고도 말이죠. 뭐 3분의 1 뭐 이런 숫자들. 이런 숫자들 한번 표시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1, 3으로 나눠주시면 못 들어가죠? 10, 얼마? 3, 3은 9에다가 얼마? 1. 그럼 옆에 친구가 도와줄 것이고, 다시
1. 다시 옆에 친구가 도와줄 것이고, 딱 나눠 떨어지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또 이렇게도 표현될 수가 있었겠지? 0.333 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소수로 나타내어 주시면 지금처럼 끝자리가 소수점 이하 자리에서 숫자의 개수가 유한계로 나눠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런 숫자들 우리는 유한소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끝자리가 이렇게 소수점 이하에서 이렇게 끝자리가 한없이 반복될 때 이런 숫자들을 무한소수라고 부를 건데, 이 무한소수들은 항상 규칙이 있어. 어떤 규칙이 있냐면 특정 마디가 소수점 이하에서 특정 마디가 반복을 하게 돼.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소수로 계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마디가 항상 반복이 돼. 또는 아예 끝이 나던가. 괜찮겠어? 그렇다면 특정 마디가 반복되지 않는 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그런 숫자들도 생겨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특정 마디가 반복되는 숫자와 구분 짓기 위해서 우리 이 무한소수를 다음처럼 이렇게 나눠 놓을 거야. 무한소수를 다시 특정 마디가 반복되는 숫자를 순환소수라고 부를 거고, 특정 마디가 반복되지 않아. 무한소수인데 끝까지 반복되고 있는데 특정 마디가 반복되지 않아. 그런 숫자들 우리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부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순환소수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처럼 좀 여기 보이죠? 얘네들은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내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유리수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얘는 유리수가 되는 거고, 얘는 유리수가 아닌 수야. 분수로 불가능해. 따라서 우린 이번 교과과정에선 배우질 않아. 그렇다면 이런 애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면, 여기에 유리수가 있었을 테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우리는 무리수라는 개념으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게 돼. 알겠지? 그럼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그럼 결국에 뭐겠어? 유한소수이거나 아니면 순환되는 무한소수. 다시 말하면 얘를 뭐라 부른다고? 순환소수. 알겠지? 우린 이 두 가지 형태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게 될 거야. 알겠죠?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수책이 확인하셨으니까 실제로 한번 봅시다. 우선 교재에선 얘네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유리수. 유리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라고 생각해주면 돼. 모두 다 분수 형태로 표시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의 정수 그리고 0, 음의 정수로 정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정수가 아닌 분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표현한다. 모두 합쳐서 당연히 유리수. 그렇다면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시면 다음처럼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날 텐데, 유한소수는 영이한 숫자가 유한번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몇 개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유한소수, 그렇지 않으면 무한소수. 잠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 여기 봐봐. 지금처럼 얘는 특정 마디가 반복되고 있지. 여기 무한소수인데, 그쵸? 그래서 얘네들 뭐라 부른다고? 순환소수라고 배울 거라. 알겠죠? 그 다음 얘는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라고 볼 거야. 또는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비순환소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다시 그럼 여기 무한소수 옆에다가 좀 적어볼까? 각자 교재에다 좀 적어봐봐.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여기 무한소수에다가 하나는 순환소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순환하지 않은, 좀 길지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유리수가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무리수가 된다. 여기까지 좀 필기시면 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 봅시다. 이번엔 순환소수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순환소수에 대해서 아까 전에 잠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다시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된다고. 소수 있죠? 소수. 소수는 둘로 나뉜다고. 뭐뭐 나뉘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무한소수는 다시 뭘로 나뉘어? 순환소수와, 너무 기니까 비순환소수라고 합시다. 이 비순환소수, 순환소수가 아닌 애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알겠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우린 그 중에서도 뭘 볼 거라고? 이 순환소수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순환소수는 여기 포인트는 얘야. 소수점 아래에서 특정 자리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들, 이런 숫자들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부모님 세대일 때는 얘네들 조금 더 구분을 졌었어. 지금은 그게 구분 짓진 않는데, 뭐냐면 소수점 아래에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부터 완벽하게 반복되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처럼. 그쵸? 오, 반복되지 않는 애들이 없죠? 2, 3, 2, 3, 2, 3. 2, 3, 4, 2, 3, 4, 2, 3, 4. 이렇게. 이런 애들을 순순환소수라고 부를 거고, 순순환소수. 모두 다 순환마디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1.2, 3, 4, 3, 4, 3, 4. 이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순환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순환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소수점 아래에서.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부터 반복될 때, 둘째 자리도 좋고 셋째 자리도 좋고, 아무튼 그때부터 반복되면서 순환되는 부분과 순환되지 않는 부분이 섞여져 있었을 때, 그래서 얘네들을 혼순환소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나눴었다고. 지금 교과정은 아니고. 알겠지? 참고삼아서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처럼 파이 3.4 이러고 팅팅팅 이렇게 나가고 있어. 끝까지 나가는데 얘네들은 특정 마디가 반복되지가 않아. 지금도 마찬가지. 13, 133, 1333 규칙은 있지만 특정 마디가 반복이 돼야 돼. 규칙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마디가 반복이 돼야 돼. 근데 얘는 규칙은 있지만 특정 마디가 반복되고 있지 않지? 이런 애들은 순환소수가 아니다. 아, 잠깐 볼까? 얘네들 뭐라 본다고? 이런 애들을 세 글자로. 무리수라고 부른다고. 알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었던 소수점 이하에서 일정한 숫자인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순환마디라고 부를 거야. 반드시 소수점 아래여야 돼. 알겠죠? 그리고 가장 짧은 마디여야 돼. 가장 짧은 마디. 그래서 첫 번째 순환마디 위에 점을 찍어서 나타낼 거야. 이렇게 봐봐. 0.5555 소수점 아래에서 반복되는 숫자 있지. 뭐가 있어? 5가 반복되는 거야. 5.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순환마디로 5라고 표현할 거고, 기호로는 이렇게 0.5땡 이렇게 할 거야. 0.55땡 안 되는 거고, 아니 5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가장 짧은 마디여야 되기 때문에 0.5땡이지 0.55땡땡도 틀린 말이야. 3.232323이 반복돼. 순환마디는 뭐가 됐겠어? 23. 그렇다면 얘는 3.23 땡땡이어야지. 소수점 아래만 생각하니까 3이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3땡.2땡 안 돼. 알겠지? 얘들은 틀린 표현이다. 모두 다 틀린 표현인 거야. 여기서도 234 234인데 순환마디는 234야. 그런데 1.234 땡땡땡땡 이렇게 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처음과 끝에만
표시해봐도 얘네들 알아서 아 2사 반복되는구나 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2부터 시작해서 4까지가 전체가 반복된다. 그래서 2, 3, 4를 순환마디로 인식하게 될 거야. 알겠죠?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 좀 이따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볼 겁니다. 이번에는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들. 잠깐 봐봐. 여기다 잠깐 정리 한번 해볼게. 유한소수 있죠?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예를 한번 들어볼까? 사실 우리가 초등 때 배웠어. 연습 한번 해보자. 1.3 어떻게 표현해? 10분의 13 그치? 그리고 1.25 얼마야? 100분의 125 뭐 약분은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쵸? 그 다음에 0.2 얼마야? 10분의 2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분수로 나타내는 애들은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분모가 다 뭐니? 10의 거듭제곱이어야 돼. 그렇다면 이 10이란 숫자는 2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얘는 2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 거고 얘는 2 곱하기 5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 2와 5로만. 이해되니? 그런데 2와 5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잠깐 봐봐. 여기는 5의 제곱이 약분되겠지? 얘네 약분되면 어떻게 돼? 25로 약분이 되면 얘는 5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분수는 2의 제곱분의 5가 되는 거야. 따라서 제가 아까 전에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만 기약분수 상태에서는 꼭 2와 5가 아니라 2만 있더라도 우리가 분자 분모에 똑같이 5의 제곱을 곱해 줌으로써 100을 만들 수 있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 이쪽도 봐봐. 2 곱하기 5분의 2잖아.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기약분수로 만들고 나면 5분의 1이잖아. 그치? 5만 있어도 된다고. 5만 있어도 돼. 그럼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겠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특정 분수를 봤었을 때 얘가 유한소수라는 것을 짐작하려면 얘가 유한소수로부터 내가 온 거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려면 기약분수 상태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가 아니라 2나 5여야 된다고. 이해돼? 2나 5여야지 나는 5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게 되더라도 2를 곱해줌으로써 10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와 5의 거듭제곱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2의 제곱분의 5잖아? 저는 100이 될 수 없어요. 아니란다. 너는 100이 될 수 있는 아이란다. 이렇게 2와 5의 거듭제곱을 맞춰주시면 될 거라고. 그렇다면 만약에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5가 있어. 그렇다면 얘는 10의 거듭제곱으로 될 수가 있을까? 곱하기 5의 제곱을 붙여준다고 하더라도 얘는 뭐가 돼? 300이 된다고. 그렇다면 10의 거듭제곱 10, 100, 1000이 돼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유한소수로 끝날 수 있을 텐데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 이해할 수 있겠니? 따라서 기약분수 상태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나, 5 만 있어야 돼. 다른 놈이 껴있으면 안 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걸 교과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기약분수를 나타내었을 때 그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뿐이어야 돼. 또는 이고 뿐이어야 돼. 다른 놈이 섞여 있으면 안 돼. 알겠지?
내가 물어볼게.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분에 a가 있어. 알겠지? 얘가 유한소수래. 유한소수란 얘기는 분모가 10, 100, 1000 이렇게 되는 것처럼 10의 거듭제곱으로만 나타내야 돼. 알겠지? 그렇다면 얘는 얼핏 보면 유한소수가 될 수 없는 애야. 알겠지?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어. 요 A가 무엇이면 될까? 또는 무슨 역할을 하면 될까? 3을 없앨 수 있는 수. 그걸 뭐라 불러? 3의 배수. 3의 배수면 될 거라고. 3이나 6이나 9 이런 애들이 찍찍 죽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찍찍 죽일 수 있을 거고 찍찍 죽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A는 3의 배수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유한소수가 될 조건이 뭐라고? 유한소수가 될 조건. 그냥 분수가 아니라 무슨 분수? 무슨 분수? 기약분수. 기약분수 상태에서의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 2 또는 5분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된다면 유한소수가 될 수 있다. 얘는 유한소수일까? 왜 유한소수야? 3이 약분되니까. 54가 3의 배수야? 그거 어떻게 알아? 각자리 자연수의 합이 3의 배수면 그 수는 3의 배수.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기약분수 상태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아니 그럼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말고, 기하분수 상태에서 말이야, 2 또는 5 말고 만약에 다른 수도 섞여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소인수도 섞여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그 수는 뭐가 된다는 거겠어?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 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순한 소수일 수밖에 없다. 알겠지? 다시 분수를 나타내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야. 유한소수 아니면 순한소수. 알겠지?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한소수여야 돼. 따라서 2나 5만 있다면, 기하분수 상태에서 2나 5만 있다면 유한소수. 다른 놈도 섞여 있다면 순한소수. 내가 아무리 지겨워도 말이야, 계속 나눗셈을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야. 끝이 나든가,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든가 어느 순간에, 아니면 특정 마디가 반복되던가. 그게 소수 10자리에서 끝날 수도 있고 소수 12자리서부터 반복될 수도 있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누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교과정에서 이렇게 설명하겠죠?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이외에 기하분 상태에서 물론 그것은 순한소수가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야. 여기 봐봐. 2 곱하기 8 곱하기 5분의 1이야. 얘는 2나 5 말고 다른 수가 있으니까 얘는 순한소수이다. 5x, 얘는 5 이렇게 5, x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곱하기 8 곱하기 5분의 1은
2나 5 이외에 또 다른 소인수가 있기 때문에 쟤는 순환소수이다. OX. 여기서 막자. X? 아니 손을 표시하셔. 이 숫자는 순환소수이다. X죠. 왜 X야? 약분되는 것도 아닌데. 얘가 소인수가 아니죠. 8은 뭐야? 2의 세제곱이죠. 이해할 수 있겠어? 조심해야 돼.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말이야? 아니 그렇다면 순환소수는 분수로 어떻게 나타내요? 이렇게 궁금할 것 같아서 설명해 주는 거야. 알겠지? 방금은 뭘 봤어? 유한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해봤고 거기서 그 반대되는 상황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그 나머지 상황 순환소수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나요?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자. 봐봐. 먼저 이쪽 부분은 1번은 뭐냐면 아까 전에 표시했었던 좀 옛날 표현 순순환소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순순환소수. 순순환소수가 뭐라고? 5요? 뭐라 그러는 거야? 순순환소수는 소수. 바깥에서 우리를 누군가 보면 미친 줄 알아. 수연아? 순순환소수가 아까 뭐였어? 그래. 얘네들의 이 표현을 보고서 맞추는 거야. 소수 한 자리? 소수 1의 자리? 소수 첫째 자리. 소수 첫째 자리부터 순환 마디가 반복돼. 너 왜 이렇게 순차해? 그것을 우리는 순수단소수라고 불러. 봐봐. 그렇다면 이것을 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이 덧죠. 첫 번째, 먼저 그냥 배열해. 알겠지? 그 다음에 10을 곱하는데 10을 왜 곱하냐면 순환 마디의 끝자리 있지. 순환 마디의 끝수가 1의 자리에 오는 거야. 순환 마디의 끝수가 1의 자리에 오도록 10의 거듭제곱을 곱할 거야. 따라서 0.5땡이면 끝자리가 얘잖아. 얘가 1의 자리에 와야 돼. 그럼 한 칸만 움직이면 되지. 그래서 10x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알겠지? 내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0.272727이 반복되고 있어. 그럼 얼마 곱해야 돼 이번에? 순환 마디의 끝수가 뭐야 지금? 7이지. 7이 1의 자리에 와야 돼. 그럼 곱하기 얼마 해야 돼? 100. 100을 곱해서 뭐 하셔야 되냐면 27.272727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다시 3.257 반복되고 있어. 알겠지? 얘가 x야. 그럼 이번에 얼마 곱해야 되겠어? 1000을 곱할 거야. 1000을 곱하시면 어떻게 돼? 3257.257 이렇게 반복될 거야. 왜 같게 만드냐면 여기 보시면 뭐가 되겠니?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0.5555 여기도 보시면 0.5555가 반복이 돼. 그럼 두 새끼를 내가 만약에 뺀다면 아래 거에서 위 거를 뺀다면 10x에서 x를 빼니까 뭐가 돼? 9x.
그 다음에 소수점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사라져 버려.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5. 그래서 9x는 5.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x값은 뭐가 되는 거야? 9분의 5가 되는 거야. 이쪽도 다시 봐봐. 여기는 분석할까? 이거는 나중에 봅시다. 봐봐. 지금 0.272727 움직이고 있는 애들을 100을 곱해서 27.272727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로 했어. 마찬가지 아래 거에서 위 거를 빼면 얼마 남어? 99x가 됐을 것이고 27272727272727이 다 죽어버릴 거라고. 알겠니? 따라서 뭐만 남게 돼? 27만 남게 돼. 따라서 x값은 얼마야? 99분의 27이 됐을 거고 약분도 가능하겠죠. 11분의 얼마야? 3.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번엔 이쪽 봐봐. 이쪽 봐봐. 이쪽은 이거야. 혼순환 소수. 옛날 표현으로는 혼순환 소수야. 혼순환 소수. 혼순환 소수. 혼순환 소수를 왜 혼순환 소수라고 부른다고? 혼순환 소수가 뭐야? 소수 둘째 자리 이하부터 순환 마디가 생겨나는 거야. 알겠지? 지금도 보시면 소수 둘째 자리부터, 다시 말하면 순환되는 부분과 순환되지 않는 부분이 섞여 있어. 알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때는 그래서 0.58888 마찬가지로 쭉 적어.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10을 곱하는데, 첫 번째 순서는 10을 곱하는데, 이번엔 10을 곱하는 이유는 순환 소수를 만들기 위해서야. 순순한 소수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나면 앞에 거랑 겹쳐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다음은 또다시 이번에 여기다가 100을 곱한대. 여기다가 100을 곱한대. 왜 100을 곱하는 거야? 이번에 왜 100을 곱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순환 마디의 끝자리가 어디에 오도록? 끝수가 어디에 오도록? 1의 자리에 오도록. 순환 마디의 끝수가 1의 자리에 오도록 곱해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88888이 똑같이 사라지게 돼. 따라서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90x는 58 빼기 5, 53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x는 90분의 53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 만들었어? 순환소수를 분수로 만든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봅시다. 이제 여기까지 우선은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나머지 왜 안 합니까?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 정도쯤 해서 할 거예요. 봅시다. 이제 이 유형에서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었는지.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유한소수가 되는 것을 배우고 있어. 너희들이 제대로 봤는지 내 이제부터 물어볼 거야. 유한소수가 될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무슨 분수여야 된다? 기하분수 상태에서 말이죠. 두 번째, 분모에 소인수 가, 모, 이, 나, 오, 분! 2나 5분이어야 된다. 그치?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 땡!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 오케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땡! 땡! 2나 5분 땡! 얘만 되는 거죠. 그렇다면 2의 제곱분의 3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궁금할 수도 있을 테니까 식을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겠지. 봐봐. 10이나 100이나 1000의 특징은 10이나 100이나 1000의 특징은 반드시 2와 5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2와 5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따라서 2의 제곱이 있다는 얘기는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된다는 거야? 5의 제곱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따라서 얼마야? 100분의 25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75.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75가 된다. 여기서 이렇게 빈칸 채워넣기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봅시다. 이번엔 순환 마디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순환 마디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먼저 기준은 이거야. 소수점 아래라는 것이랑, 그쵸? 이분이 대풀이 되는 가장 짧은 마디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한번 봅시다. 얘는 뭐가 되겠어? 0.111이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순환 마디는 뭐가 돼? 1 하나야. 따라서 어떻게 표현돼야 돼? 0.1 땡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서는 0.9090 소수점 아래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09가 아니라 90이겠지. 90 그치? 따라서 얘는 09가 아니라 90이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은 0.90 땡땡이 되겠다. 0.14343 오 43이 반복되는 게 맞지? 따라서 얘는 43 오케이. 얘는 0.143 땡땡으로 될 것이다. 그 다음에 3.213 13 213 이렇게 반복되고 있지? 소수점 이하에서만 생각할 거니까 213이 반복되고 있다. 3.213 땡 땡이 된다. 알겠죠? 여기서는 2782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반복돼? 2782가 아니라 278 278 278이 반복되고 있지? 0.278 땡 땡이 된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처음과 끝에만 표시해 준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넘어갑시다. 순환 마디에 대한 표현 아까랑 했었던 거 마찬가지죠. 1.6161이 순환 마디니까 1.61 땡땡이 됐을 것이고 3번서부터 볼까요? 5050이 반복되고 있죠. 0.50 땡땡 맞는 말이고 1.237 1237 뭐야? 아니지? 뭐가 반복되고 있어 지금? 371이 반복되고 있어. 371 그쵸? 따라서 1.2371 땡땡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쪽 봅시다. 0.833 순환 마디는 3이 됐을 거고 0.83 땡이 됐을 거고 2.163이 쭈쭈쭈 되고 있어. 반복되는 마디가 뭐였겠어? 163 그럼 2.163 땡땡땡 하시게 되면 너무나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처음과 끝에만 땡땡이 돼. 이해할 수 있을까? 넘어갑시다. 소수점 n번째 자리 구하기는 우리가 이걸 무슨 말이야 몰라. 직접 보는 거. 111분의 31을 소수를 아는데 소수점 아래 40번째 자리 숫자를 구하래. 알겠지? 실제로 우리가 봐봐.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 그치? 오케이. 근데 분수를 소수, 특히나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물론 경험치에 의해서 좀 더 빨리 할 수는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접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거기다 좀 적어놔. 58번 위에다가 분수를 소수로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직접 나눈다.
알겠죠? 물론 나중에 경험치가 쌓이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그때까지는 직접 나눈다. 해봅시다. 31을 얼마로 나눠? 111로 나누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 아, 이게 연산이 가장 귀찮고 힘들어. 우리 한번 그 집단 지성을 이용을 해서 이 고난을 잘 해결해 봅시다. 먼저 31에 못 들어가 0점이 됐을 거고 312야. 몇 번 들어갈까? 2번. 222가 되겠고 빼봅시다. 얼마입니까? 못 빼니까 8, 그쵸? 1 빌려줬고 얘는 10이 됐겠죠? 8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 옆에 친구 좀 도와주자. 880에는 111이 몇 번 들어가? 7번? 777인 거야. 또 빼봅시다. 얼마? 3, 7 됐을 거고 0, 그리고 1이 됐겠죠? 옆에 친구가 도와주자. 다시. 아홉 번? 9번 해봅시다. 999야. 얼마 들어가? 31, 0. 다시 해봅시다. 몇 번 들어가? 2번. 2번이니까, 네. 200. 네. 빼면? 몇 번 들어가? 난리가 났네. 아, 네. 기시감 들지? 아까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순환 마디가 반복되고 있죠? 얼마입니까? 0.279, 279에서 반복될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묻고 싶은 거야? 요 놈이 이제 단수 계산이니까 다 지우자. 요 계산 무조건 해야 돼. 아무튼 이렇게 계산해서 279, 279가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뭘 묻고 있어? 40번째를 묻고 싶은 거예요. 40번째. 그럼 40번째를 계산하시려면 279가 몇 번 들어갈 것인가? 몇 개 있어? 3개가 40번째 안에는 이 3개가 몇 묶음이 들어간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13묶음? 그렇다면 얘는 얼마야? 39니까 나머지가 1이 됐다는 얘기고 279라는 묶음이 279, 279, 279 안 되겠네. 279까지 내려오시고 얘가 13번째 묶음, 그 다음에 14번째 묶음에 2가 생기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읽어서 몇 번째인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죠.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의 기쁨의 눈물이 보입니다. 마찬가지 아까 했었던 내용들이어서 한번 봅시다. 이 10분의 13을 유한소수로 나타낼 거래.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유한소수가 될 조건 첫 번째 뭐라고요? 기약분수 상태에서 분모의 소수인 인수, 소인수가 뭐여야 된다고? 2나 5 뿐이어야 된다고요. 소인수 분해하시면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오케이! 얘는 유한수수가 되겠다. 그렇다면 2의 제곱의 개수를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5가 혼자 외로이 있지? 우리가 좀 도와주자.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5 하나만 해주면 2 두 개 쓰니까 5 두 개가 서로 짝짝꿍이 돼서 잘 들어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3 곱하기 5는 65가 됐을 거고 2의 제곱 곱하기 5제곱이니까 얼마야? 100이 됐을 거. 따라서 100분의 65가 됐을 테니까 얼마? 0.65가 됐을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입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분수인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대. 이거를 4글자로 나타내세요. 분수인데 유한소수가 아니래. 이것을 4글자로 순환소수. 들어봤습니다. 순환 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순환소수인 걸 찾아달라는 거야. 알겠죠? 2와 5 뿐만 있으면 유한소수. 그 이외에 또 다른 놈이 있으면 순환소수. 얘는 유한소수. 얘는 순환소수. 3의 세제곱. 얘는 3의 세제곱이지. 그치? 3의 세제곱이 약분이 되질 않아. 얘도 순환소수. 얘는 110. 110은 2 곱하기 5 곱하기 11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순환소수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왜 아니야? 약분. 그래서 약분이 되니까. 얘도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 순환소수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왜 아니야? 7이 약분되니까. 알겠죠? 네. 누가 보면 여기가 체육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아침마다 제가 아침마다 러닝할 때 보면 다리 밑에서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렇게 에어로빅 같은 걸 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엔 마찬가지로 또 봅시다. 유한소수가 된대. 유한소수.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 그래서 기약분수에서 말이죠. 따라서 기약분수인지 먼저 확인해 볼까? 잘 모르겠으면 420을 먼저 소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420 소인수분하면 요 세로셈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좋아. 10 곱하기 얼마? 42. 10은 2, 5. 42는 7, 6. 6은 2, 3. 그럼 2가 총 몇 개 있어? 2개. 2 2개, 3 하나, 5 하나, 7 하나가 3 곱하기 A인데 얘가 유한소수래. 그치? 그럼 우리는 기약분수 상태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하실 것은 뭐야? 3부터 먼저 약분시킵시다. 그리고 나서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1에 곱하기 A인데 우리 이 A를 주목해서 봐야 돼. 지금 봐봐. 얘만 이렇게 딱 보면 A 없이 얘만 딱 보면 얘는 순환소수야. 그치? 그런데 A가 좀 도와주면 유한소수가 될 수 있어. A가 해야 되는 역할은 7을 약분시켜야 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약분해서 7 없애줘야 되는 거니까 7이라든가 14라든가 20 이런 것처럼 뭐가 되는 거야? 7의 배수여야 된다. 그래서 7의 배수 중에서 그 조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다시 이번엔 40 곱하기 x분의 56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대. 이때 다음 중 x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을 물어봤는데 아까와의 차이점. 아까 문제 봐봐. 아까는 똑같이 유한소수가 될 조건인데 아까와의 차이점은 곱해야 될 미지수가 어디에 곱해져 있어? 분자에 곱해져 있어. 이럴 때는 명확해. 그런데 지금처럼 분모에 있을 때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 2나 5뿐이어도 되지만 분자와 약분이 돼서 2나 5만 남아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이 나타나게 돼. 따라서 x를 어떤 특정 유형으로 유형화시키는 것보다는 거기다 적어놔. 76번에다가 직접 대입하셔서 찾아주시는 겁니다. 언제? 미지수가 분모에 있다면 직접 대입해서 찾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7을 넣어보는 거야. 7? x가 7? 40 곱하기 7분의 56. 40은 뭐니? 2의 세제곱 곱하기 5니까 얘는 유한소수가 될 조건을 갖추고 있어. 2나 5만 있으니까. 그렇다면 7이라면 7이 약분시켜서 사라지면 되는 거야.
사라질 수 있나? 있어. 이해되니? 따라서 너는 오케이. 나머지 것들도 다 대입해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직접 다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문제를 통해서 직접 볼 겁니다.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야.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 150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대. 150분의 x가? 그렇다면 150을 잠깐 우리가 소인수분해 줍시다. 10 곱하기 15죠? 10은 2 곱하기 5고 15는 3 곱하기 5야. 그렇다면 얘는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3분의 x니까 알겠죠? 요 x가 해야 되는 역할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 유한수가 되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봐봐. 3의 뭐여야 돼? 배수여야 돼. 3의 배수. 알겠죠? 3의 배수. 3의 배수인데 약분하면 기약분 상태가 되면 y분의 4가 된대. 그럼 기본적으로 x 값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3의 배수들을 실제로 다 넣어볼 거야. 알겠죠? 한번 넣어봅시다.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3분의 넣어보자. 만약에 20과 30 사이에 있는 3의 배수 뭐 있어? 21이야. 21이 만약에 이렇게 약분이 된다면 뭐가 남게 돼? 7이지. 아니야 7이 아니다. 나는 4가 남아야 된다고. 알겠죠? 다시 또 뭐가 있어? 21 말고 24. 또 약분해볼까? 3 약분시키고 나면 3 약분이 되고 나면 3, 8에 24가 되고 2가 다시 약분돼서 4가 됐을 테니까 뭐가 남게 돼? 4가 남게 되는 거야. 4가 남게 돼. 또 뭐 있어? 27도 있지? 3 약분시키고 나면 3, 9, 27이 되면서 9가 남아. 그 다음은 없죠. 20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3의 배수는 이 세 개밖에 없어. 따라서 4가 남는 상황은 뭐밖에 없는 거니? 지금 요 놈. 이해되니? 따라서 약분했을 때 뭐만 남게 돼? 5의 제곱분의 4만 남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y 값이 얼마가 돼? 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할 수 있겠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놔야 돼. 넘어가십시다. 얘가 순환소수가 된대. 아까랑 똑같은 얘기야. 유한소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순환소수가 됐다는 얘기는 유한소수가 안 되기 위한 조건이야. 아까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에서도 미지수가 분모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다 대입해 본다 그랬었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된다고? 유한소수가 되지 않는 조건. 얘도 다 대입해 주신다. 알겠지? 지금 82번 직접 풀어봐봐. 봅시다. 지금 보시면 순환수가 되는데 A가 이렇게 한 자리 잔수로 돼 있잖아. 따라서 1, 2, 3, 4, 5, 6, 7, 8, 9를 다 대입해 볼 거라. 여기에다가 대입해 봅시다. 1 되면 얘는 뭐가 돼? 1은 유한소수가 되는 거죠. 2 집어넣으면 유한소수. 3은 얘도 약분이 됐을 테니까 유한소수로 만드는 것이 됐을 거고, 4는 당연히 유한소수, 5는 당연히 유한소수. 그죠? 2나 5뿐이니까. 그 다음에 6은 2 곱하기 3이잖아. 2 곱하기 3이니까 3도 약분해서 죽을 거라고. 2나 5만 남게 되죠. 유한소수. 7은 7은 어쩔 수 없네. 8은 2의 세제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 9는 3의 제곱이니까 3 하나 정도는 약분시켜줄 수가 있는데 3 하나는 안 되겠네. 따라서 얘도 순환소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괜찮을까요?
넘어가 봅시다. 아, 진짜 그 다음에 진짜 어디 네. 좋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아니 벌써 80인데. 봐봐. x는 2.1755555 이렇게 반복될 거라고. 알겠지? 이렇게 반복될 때, 여기 마지막이야. 집중해야 돼. 얘를 우리가 분수로 바꿀 거라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순순한 소수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순한 마디가 소수 첫째 자리에 오도록. 그럼 곱하기 얼마 해야 돼? 1, 2. 그죠? 먼저 100을 곱하셔야 돼요. 100x는 뭐가 되는 거야? 217.5555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은 또 곱하기 얼마 해야 돼? 3. 얘가 순한 마디의 끝수가 1의 자리에 오려면 10을 더 곱하셔야 돼. 그럼 여기다 10을 더 곱한 거니까 얼마야? 1000. 1000x는 뭐가 돼? 2175.5555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놈을 어떻게 해야 돼? 빼요. 뺍시다. 그럼 얼마야? 500에 900x는 2175 빼기 217을 뺀 값이 됐을 테니까 나중에 900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는데 필요한 식은 뭐가 되는 거야? 1000x 빼기 100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는 첫 번째는 서술형, 여기도 수행평가로서 서술형이 나올 수가 있고, 또는 마찬가지 서술형인데 실제 중간고사에 출제될 수도 있고, 또는 빈칸 채우기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말이죠. 여기 이렇게 해서 빈칸에 알맞은 수로 적당한 것은 이렇게 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처럼 필요한 식은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걸 찾아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수업 시간이 우리가 언제냐면, 다음 수업 시간이 27일 일요일이에요. 네? 27일 일요일 날. 왜요? 일요일은 왜요? 네, 일요일 날에 안 되는데. 이번 잠깐만, 우선 다음 수업 시간에 우선 다시 얘기해 보고, 일요일 3시요. 우선은 유형 11번까지 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형 11번까지 과제였습니다. 대단해요? 네, 전체 다 해갖고 오셔야 돼요. 유형 11번까지. 네. 저 이거 내일까지 해야 돼요? 아니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선 다음 시간까지 해오시면 되겠고, 네. 일요일에 와요. 네.